데이터베이스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서비스 리퀘스트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리퀘스트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서비스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자전거를 서비스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이쪽에다 서비스 리퀘스트 할 텐데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은 서비스 관련된 앱이 떠 있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이게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노리틱한 앱 환경으로 보면은 얘를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사용자 포털에서부터 뭐 주고받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재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 이렇게 큰 어떤 앱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디커퍼징심에서 모듈 단위로 나눠서 어느 하나의 앱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리고 수정사항이 생기더라도 전체의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 필요한 부분만 다시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많이 지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앱들에 대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뭐 무슨 마치 뭐 스파이더 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가 있어요? EMP의 DPT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앱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파일 시스템. 지금 우리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은 이런 정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려고 여기에 있는 그 이사 정보 있잖아요. 즉 EAPT와 DPT 정보를 여기에서 읽어보고 수정하는 거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비슷하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SAP 또는 SFDC 이런 타입은 뭐 레가시 앱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부분들이 이제 MSN의 이 서비스 간의 연결이 관련된 가장 기초가 뭐죠? API죠, API. 그래서 이런 API가 어떤 것들은 REST API도 있고, 뭐, 오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 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메시지, 그, 어, 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카프카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뭐 서브젝트 이렇게 줘가지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 넣고 데이터 있고 뭐 이렇게 한다는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익스체인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DB를 바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서비스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REST API라든지 OData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REST API하고 OData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 연계하는 부분들 연결하는 부분들이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SAP 연계하는 것들도 여기서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SAP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데모 시스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리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만들잖아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는 제가 이제 얘는 이렇게 리드만 하는데 얘는 리드 라이트 딜리트, 업데이트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앱에서 연결을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얘가 내 서비스를 퍼블리시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얘가 컨슈머를 할 거니까. 그래서 퍼블리시를 하는 걸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REST API나 웹 서비스나 또는 뭐 오데이터 이런 형태로 내 컨텐츠를 서비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할 때는 매딕스에서 하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데이터 내에 있는 엔티티 있죠. 즉 테이블을 이렇게 바로 퍼블리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 있죠. 그냥 아까 우리가 보면 ELP, DPT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레코드 셋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레코드를 리턴하는데 EMP하고 DPT가 조인이 된 거, 그래서 부서하고 이름, 뭐 전화번호 이런 정도만 리턴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리턴할 수 있어요. 그런데
EMPT하고 DEPT는 개별적으로 이 엔티티 테이블에 있지만 EMP, DEPT는 없잖아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로직으로 마이크로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 플로우가 리턴을 어레이 또는 싱글 레코드로 리턴해가지고 얘를 리드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해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제 키가 있겠죠. 키 정보를 해가지고 부서나 또는 개인 사본을 업데이트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런 엔티티, 즉 EMP하고 GPT에 대해서는 바로 CRUD 할 수 있도록 API를 퍼블리싱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은 들어서 복잡한데 임플리멘테이션 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add others 해가지고 같이 해볼게요. 이 published OData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약자를 이렇게 해볼게요. Published OData Service니까 PDS하고 HR 이렇게 해볼게요. 자, PDS, HR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포스트맨이나 뭐 이런 거 해보면은 스웨거 정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URL 치면은 그 해당되는 IP라든지 다시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리고 그 스펙에 따라서 데이터를 CRUD를 하면 나오고 하는 그런 정보들에 대한 그 내용을 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스웨거에 관련된 정보들인데 서비스 하나를 PDS, HR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에 보면은 제가 서비스 네임을 PDS, HR 하고 만드니까 이 로컬 호스트의 808 하나의 OData의 PDS, HR 버전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고 나서 버전 2, 버전 3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엔티티가 몇 개 있어요? EMP하고 DBT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를 퍼블리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티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를 퍼블리싱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엔티티하고 마이크로플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엔티티만 가지고 해볼 건데 애드 해가지고요. 일단 DPT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업데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업데이트를 이제 서비스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서 10번인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해라. 부서 20번인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해라. 즉 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부서는 DPT 넘버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DPT 넘버를 키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OK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할지 CRUD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스테이터나 이런 데 보면은 post, get, update, delete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insert 하는 거고 insert는 나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쓰겠다. 마이크로플로 하겠다 하고 update 하고 delete 하고 그래서 CRUD 하는 거를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제 DPTS 이런 형태로 해서 스웨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하고 OK 해보시면 OK 하시면은 여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든 DPT 관련된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해당되는 레코드에 유니크한 키 특성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가시면은 이 DPT에 이렇게 에러가 났다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DPT에서 여기 보면은 밸리데이션 룰에서
DP 대노를 유닉으로 하나 보죠. DP 대노를 유닉으로 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라가 두 개나 생긴 하나가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세줘야 될 게 뭐냐면 DP 넘버는 이제 키 값이니까 난널로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DPT에 있는 이 어트리부트 속성에서 can be empty를 이렇게 빼주시면 그러면 얘를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EMP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EMP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DPT를 놓치신 분은 EMP에서 같이 볼까? EMP 이렇게 해주시고 EMP에서 어떤 걸 키 어트리뷰트 할 거냐? 이번에는 EMP 넘버로 해볼게요. EMP 넘버로 하고 insert, read, update, delete 요거를 해주겠습니다. 보시면은 되고요. publish other side of the association 해서 얘도 그냥 이미 이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두 개 났죠. 그래서 EMPT에 일단 이 키 한번 볼까요? 이 EMP에 있는 이 어티리부트 속성 있죠. 얘 이 EMP 어티리부트 속성에서 EMP 넘버는 MT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EMP에 가서 보면은 EMP 넘버에 대한 밸리데이션 룰에서 하나 추가해가지고 EMP 넘버에는 유닉으로 이렇게 에러가 뜨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포트 HR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 이 서비스 있죠. 그리고 이 로카로테 808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808 하나가 아니고 8080 이렇게 돼 있으신 분. 808 하나로 돼 있으신 분. 자,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내 PC에서 그러니까 내 워크스테이션 또는 내 서버에서 서비스를 이제 두 개를 띄울 거예요. EMP DPT라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 뜰 거고 이제 라토라고 하는 이 전기 자전거 만드는 이 회사에 대한 그 커스터머 포탈 이 두 개가 뜰 건데 앱이 두 개면은 서버가 다르든지 하나의 서버면 어떻게 돼요? 포트가 다르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808 하나 포트 808 하나 얘는 8080으로 같은 서버에서 떠서 808 하나 8080 부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해주시고 되셨으면은 F5 한번 눌러보세요. F5하고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흐름을 놓지 않는데 예. 여기 에러 하나 없었고 네. 네. 떡볶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몇신 줄 알아요. 하고 보라고 남편으로 하고 됐지. 남편이 그걸 또 보고 자체적인 실패를 시도해 직접 쓰고 완전 제가 유닛 설정 지역에 그 부분 그 밑에 내라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학생이 아마 실감이 될 거예요. 그치. 그게 그 사람들이 그게 될 거예요. 네, 이게 나가면 이런 거로 나가. 오른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세팅 값이 있거든요. 세팅 값에서 이렇게 해서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이 있죠. EMP 넘버 그리고 DPT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얘가 이제 서비스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메타 정보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포스트맨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스웨거 정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에서 보면은 서비스 피드하고 이 메타데이터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읽힌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실 거냐면은 이제 라토를 한번 같이 띄워볼게요. 저는 그래서 창에 이렇게 일단은 이 EMP, DPT는 좀 작게 해서 뒤에 놓고 이제 라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라토 창 한번 가보실래요? 라토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애드 모듈 하고요. EMP, DPT라고 모듈 하나를 만들게요. 하셨어요? 잠시만요. 네. 할까요? 자, 여기에서 아까는 오데이터를 이제 퍼블리시 했잖아요. 이제는 컨슈밍 하는 걸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add others에 보면은 여기 오데이터 컨슈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CDS하고 HR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보면 URL 있죠. 이 URL을 서비스 피드 얘 있죠. 얘.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에서 늘리고 있어요. 하늘이 세팅이요. 하늘이 타격. 스프레드로 봤네. 이게 세트. 음. 이렇게 할게요. 저희 CDS HR 있잖아요. CDS HR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CDS 버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제 이 메타 파일 있죠. 라토 EMP DBT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우리가 이제 퍼블리시하는 이 데이터 소스 있죠. 얘에 대해서 가서 세팅해 보면은 제가 아까도 서비스 피드하고 메타데이터 두 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익스포트를 하세요. 그래서 어디다 해놓으시냐면은 찾기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의 다운로드 폴더 있죠.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 놓으시고요. 얘는 아까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봤던 거랑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라코 앱 여러분들이 그 임포트 하셨던 그 앱 있죠. 그곳에서 add others 해가지고 제가 세팅 탭이 안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와요? 네. 이 PDS HR 더블 클릭하시고 마시소랑 진행을 지역이 다른 거 같아요. 뭐 세도법을 그리고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힐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하고 여기서 좀 세팅 보이시죠? 하셨죠? 네. 이건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팅해서 익스포트 하시고 이건 나중에 카피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EMP, DPT 여기에서 다시 라토앱에서 EMP, DPT 모듈 추가하고요. 새로 하나 만들어서 아더스에서 Consumed OData Service 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CDS 하고 HR 이렇게 할 거고 메타데이터는 파일로부터 그래서 파일은 어떤 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 있죠? OK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네, 보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른편에 보면은 이렇게 이, 이 데이터 허브 쪽에 그 콘텐츠가 임포트 돼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보도 같이 확인할 겁니다. 이건 CDS HR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EMP, DPT 있고 뒤에 서비스가 정상으로 되게 하려면은 여기 보면 서비스 URL 있죠. 얘를 해줘야 되는데 얘를 카피를 하나 해주세요. 서비스 피드 카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다가는 add others 해가지고 상수가 있어요. 상수. 그래서 여기 보면 콘스탄트 있죠. 여기에다가 CDS HR의 URL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그대로 카피를 해줘요. 아더스 다시 할게요. 여기 아더스에서 여기 보면은 이 상수가 이렇게 파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눌러보시면은 아더에 여기 콘스탄트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CDS HR 유한. 여기 레드 아더스에서
콘스탄트 있죠? 얘를 하신 다음에 이 콘스탄트 이름을 CSHR URL 이렇게 하시고 이 URL에 대한 이름을 앞에 있는 우리 그 EMP DPT 그 앱 있잖아요. 그 앱에 있는 URL 이렇게 타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랑 이름을 같이 만드셨으면 얘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CDS-HR 이 파일 있죠. 이 서비 이 consumed OData 서비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보면 서비스 URL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URL을 셀렉트 하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이 상수 있죠. 이 상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 EMP, DPT 이 서비스에 대해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라든지 그곳에 접속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처럼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그래서 이제 우리 서비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하잖아요. 지금 메타데이터에서 내가 조금 전에 EMP, DPT, 셀러리, 커미션 뭐 다 보여줬는데 뭐 나는 거기서 칼럼을 지우고 싶어, 추가를 하고 싶어 하면 이 메타데이터 엑스포트 받아가지고 다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EMPT하고 DPT가 이렇게 정보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었던 모델이 엔티티나 마이크로플로그 같은 익스포트를 해주면은 퍼블리싱 해주면은 어느 앱에서 필요하면 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만든 랜딕스 앱이 될 수도 있고 SAP 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REST API 서비스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혹시 이거 보이세요? DPT 옆에 CRUD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가 아까 객체를 선택할 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SAP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은 이제 SAP 같은 경우는 밑에 SAP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보면은 CRUD 중에 R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게 다른 멘딕스 앱이 됐든 SAP를 뭐 내가 추가로 개발하는 이걸 하는 걸 해볼 건데 SAP 리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발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드리는 거고 자 SAP에 대해서 이 오데이터, 자, 이제 멘딕스에 대해서 오데이터 이 퍼블리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SAP도 오데이터를 퍼블리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SAP 오데이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SAP를 하시는 이제 벤치스 또는 모듈 전문가 이분이라든지 또는 아바퍼가 할 수도 있나? 하여튼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멘딕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퍼블리싱 해줬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건 SAP 블로그인데 그냥 이거 SAP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컨텐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슬랙에다가 한번 카피를 해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링크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데이터를
이 퍼블리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SAP를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그리고 접근 권한도 없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SAP에서는 이런 형태처럼 OData를 퍼블리싱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CRUD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이런 메타데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임포트 해가지고 이 멘딕스에서 서비스 임포트해서 쓰듯이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SAP에 보면은 아까 그 우리 EMP DPT에 대한 서비스 URL을 상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SAP 오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로케이션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처럼 얘가 카탈로그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딕스 앱 개발하는 거는 이게 맨딕스에 있는 데이터 소스든 테이블이든 마이크로 서비스든 또 SAP든 여기에는 뭐 세일즈 포스가 됐든 뭐든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SAP에 있는 데이터를 인서트 업데이트 하듯이 맨딕스에 있는 즉 마이크로 서비스 API를 통해 가지고 외부 데이터 인서트 업데이트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SAP 과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SAP에 보면은 모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커스터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커스터머는 구매 어떤 고객이 무엇을 구매했는지에 관련된 이 도메인 모델에 관련. 그래서 커스터머 이렇게 하나 갖다 끌어놔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커스터머 정보가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런 다음에 퍼체이즈 오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매 항목이.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은 퍼체이즈 오더 이게 있죠. 그래서 퍼체이즈 오더스도 보면은 릴레이션십이 퍼체이즈 오더스하고 커스터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퍼체이즈 오더스다. 그래서 봤더니 이런 거죠. 홍길동이가 무엇을 구매했어? 라고 하는 구매 이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퍼체이즈 오더는 보니까 퍼체이즈 오더하고 퍼체이즈 오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이 아이템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퍼체이즈 오더 아이템에서는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런 거죠. 홍길동이가 몇 월 며칠 날 뭘 샀는데 그에 산 거는 맥주도 사고 땅콩도 사고 그리고 며칠 날 이제 설 차례 음식 준비하려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 프로덕트 아이템에서는 보면은 얘는 또 보니까 아이템에는 프로덕트 즉 얘는 어떤 프로덕트인지에 관련된 제품 정보랑 또 연계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덕트 이 프로덕트를 이 밑에다 한번 달아요. 이곳으로 한번 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거죠. 이 구매 항목은 어떤 제품을 어느 날 쓴 거다. 그런데 얘는 홍길동이가 한 거다라고 하는 이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 EMP, DPT도 한번 볼까요? CDS HR의 EMP, DPT. 쇼뭐 해가지고 EMP하고 DPT 보면은 이 둘 간의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부서 정보를 하나 갖다 끌어나고 이 부서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EMP 있죠. EMP를 이렇게 따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관계 형성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퍼블리시 할 때 EMP의 DPT하는 DPT 넘버를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퍼블리시를 해야 되는데 노 했죠. 그냥 이 DPT 정보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퍼블리시가 되더라도 이에 대한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안 된 형태로 만들어져. 그래서 이거 퍼블리시 할 때도 내가 모델을 어떤 형태로 퍼블리시 할 건지 하는 것들도 좀 유의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고객 정보를 한번 조회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SAP에 대한 고객 정보. 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나 누르시고요. 커스터머 위에서 하나 눌러보세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오버뷰 페이지 이렇게 하시고 커스터머하고 EMP하고 DPT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커스터머가 뭘 샀는지에 대한 purchase orders까지 요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고객이 뭐 어떤 구매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부서의 사건 이 네 개만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레이아웃을 우리가 종전에 할 때는 이걸 이제 안 하셨는데 이제는 이걸 해볼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은 라토 탑과 라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아까도 제가 그 파워포인트 잠깐 예를 들어서 그 템플릿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이와 관련돼서 페이지를 만들 건데 그 템플릿을 내가 사전에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매니저 갈 때는 뒤에가 뭐 예를 들어 빨간색 배경이고 그리고 이제 인플로이가 갈 때 뒤에가 뭐 파란색 배경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아니면 롤에 따라서 그런 색상을 체인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단순하게 이 라또 타파 라찐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밑에는 풀스크린 팝업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해 보세요. 그냥 OK만 누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엔티티 메뉴 이 오브 페이지에 보면은 엔티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커스터머, EMPPT, 퍼체이즈 오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메뉴거든요. 메뉴를 그냥 우리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커스터머, 퍼체이즈 오더, EMP, DPT하고 EMP, DPT, EMP 이렇게 그냥 요거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칸에 이렇게 갖다 맞춰 놓으시면 얘는 어디에서 쓰였냐라고 하면은 일단 고객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어, 커스텀 오버뷰. 자, 그래서 보면은 F11하고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처럼 여기 왼편에 있잖아요.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트스트랩 보면은 화면 페이지 디자인할 때 보면 12라고 하는 숫자로 해가지고 내가 화면을 어, 5대 5로 나누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왼쪽 크기를 6, 오른쪽 크기를 6 이렇게 주고 만약에 뭐 3대 1대 1로 나누겠다. 1대 1대 1. 즉 화면을 3분할 하겠다 그러면 4, 4, 4 이렇게 하고 12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숫자 컨셉을 가지고 이 화면을 이렇게 단락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2하고 10 해가지고 메뉴 사이즈는 2 그리고 이 컨텐츠 사이즈는 10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뉴로 가서 보면은 커스터머 하면은 여기 보면은 커스텀 오버뷰 페이지로 퍼체이즈 오더 하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세요. 고트 페이지 하면 이렇게 퍼체이즈 오더 오버뷰, EMP 하면은 EMP 오버뷰, 그리고 DPT 하면은 DPT 오버뷰 이런 형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이 밑에 에라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에라. 자, 그 전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여기에다가요. 여기 보면 DPTS, EMPS 이렇게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여기다가 얘 색깔을 지금 그냥 편의상 보라색이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파란색, 보라색, 뭐 하늘색, 뭐 저기가 많은데 일단 여기에서는 보라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분석 디파트먼트 정보를 얘는 어디 거요?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쪽에 있는 데이터만 한번 합해 보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비즈니스 맥락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엔티티라고 하는 게 돼 있고 또는 툴박스에서 보면은 여기 엔티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툴박스에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또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엔티티에서 얘는 DPT, DPT입니다. 어, 라토니까 여기는 NDPT라고 할게요. 그냥 깼어요. 라토, 라토, DPT 이렇게 하고 얘는 라토, EMP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여기서 요거 따시고 이런 식으로 끌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DPT가 있어야 그 정보를 엮어주는데 지금 그걸 안 가져와가지고 얘는 나중에 업데이트하는. 자, 그래서 라또 DPT에는 똑같이 여기다가 new 해가지고요. dname에서 스트링 DPT 넘버 스트링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LOC 스트링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라토 EMP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냥 실하게 EMP 넘버 누르고 그래서 이 네임은 스트링이고 그냥 요것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요. 지금 에라 개수만 한번 봐주세요. 에라 개수가 지금 1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이에 대해서 제네레이트 오브 페이지하고 라토 ELP하고 라토의 DPT 두 개를 아까처럼 라토 탑바 라찐으로 해가지고 OK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EMPT 자, 5번 페이지 2에 보면은 라스토 EMP 뉴 에디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메뉴에 보면 이제 EMP하고 DPT 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 그 홈페이지 2 어떻게 만드셨죠? 네, 빠른데. 다시 해볼게요. 여기 도메인 모델에서요, 이 라토 DPT나 라토 EMP 아무 것에나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제네레이트 오버 페이지 하시고,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레이아웃은 라토 어드미 탑바, 이를 선택을 하시고, OK 누르시고, 됐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메뉴에다가 화면 여러 개 안 만들 거니까 그냥 여기는 이 EMP 메뉴 있죠. 여기서 라토 DPT 요거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페이스트 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라토 EMP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페이스트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 네 개 있잖아요. 이거 긁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얘 지워버리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다 뭐 사이 추가하거나 삭제하시려면은 move up, down, 뭐 delete, insert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토 탑바 이 오버뷰 돼 있는데
얘가 제가 종전에 메뉴를 엔티티 메뉴 2를 창조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지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볍게 지워주시고 여기는 엔티티 메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끌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EMP 오버뷰에서도 지워버리고 이 메뉴를 다 끌어놓으시고 그러면 이런 형태처럼 메뉴가 이제 다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페이지에 있던 투어에 있던 걸 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네. 예. 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라토 EMP 뉴의 오버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서치, 뉴 에디트, 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면은, 라토 EMP 뉴 에디트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세이브, 캔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죄송한데 네, 파일 이동까지는 했는데 네. 같은데 위에다가 이거 메뉴에다가 추가하는 거는 추가하는 걸 원래 메뉴 있었잖아요. 그 카트에서 이렇게 넣으셔야 네, 되고, 그거까지 했는데요. 네. 페이지 화면에서 이 페이지에서 그냥 얘 이렇게 지워버린 다음에요. 이렇게 갖다 끊어오시고. 이 엔티티 메뉴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오버뷰 페이지에서 다 끊어오시고. 네. 드래그 네. 지우고 클릭하시고. 이제 EMP 오버뷰 페이지 한번 볼게요. 또 EMP 오버뷰 페이지하고요. 우리가 REST API, OData를 읽어오는 EMP 오버뷰 한번 보겠습니다. 자, EMP 오버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딜리트 에러 표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뉴에서 보면 뉴 에디트에서 고토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 세이브에도 이렇게 에러가 나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 로컬에 있는 거는 그냥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이브로 돼 있는 이 다시 자, 딜리트 한번 해볼게요. 자, EMP 오버뷰에서 딜리트 페이지 있죠. 얘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볼. 하면은 얘 온클릭해서 딜리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얘는 익스터널 오브젝트예요. 즉 외부에 있는 오브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딜리트를 하면은 딜리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이 딜리트 버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원클릭해서 홀 마이크로 플롯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뉴 해가지고 랩도 해볼게요. EMP 딜리트 그리고 나서 EMP 딜리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무엇을 딜리트 할지, 뭘 딜리트, EMP 딜리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얘가 그냥 퓨리스틱하게 EMP라고 하는 객체를 이런 식으로 넘겨줘요. 그러면은 포로 마이크로플로하고 마이크로플로 EMP 딜리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쇼 버튼하고 OK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제가 아까 그 옵션 체크를 안 했는데 EMPT라고 거의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EMP를 체크를 하시고 OK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신 분들은 그냥 EMPT를 지워버리시고 이 마이크로플로 있죠. MF, 딜리트, EMP라고 되어 있는 거 삭제해버리시고 다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수정은 안 되는 거예요. 수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얘가 이제 파라메타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EMP라고 오브젝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엔티티에서 이렇게 EMPs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만드시고. 자, 여기까지 되신 분, 안 되신 분, 안 되신 말씀이 있어요. 가서 봐드릴게요. 두 분, 다시 두 분, 세 분, 네 분.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자, EMP, DPT, 자, EMP 오버뷰 갈게요. EMP 오버뷰에서 다시 해볼게요. 딜리트 버튼 더블 클릭하시고 액션을 뭘 할 거냐면은 폴 마이크로 플로 할 거고 전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없으신 분은 셀렉트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뉴를 하시면 돼요. 뉴를 하셔서 이름을 MF 딜리트 EM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EMP를 파라메타로 넘겨주겠다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EMP가 파라메터 하나 더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파라메터 없이 그냥 만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이 파라메터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만든 외부 객체 있죠. 여기도 보면 색깔이 내가 만든 객체하고 외부 객체하고는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이런 형태처럼 EMP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MP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봐드릴게요. 파라미터에서 EMP가 어디서 얘를 더 하셔서 얘를 생략해서 이렇게 됐죠? 하다가 프로그램이 다운됐거든요. 퍼펙션 이거는 이게 누르는 위치에 따라서 열리는 내용이 틀리네. 글씨 누를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좀 킬러는 봐봐. 마이크로 만드는데 음성을 가장 플러스 시스템 그냥 컨트롤 했어요. 그래서 이만에
보시면은 이게 사실 좀 하나씩 시간이 됐는데 다시 해볼게요. 자, EMP에서 EMP 딜리트를 하려고 하면 얘는 어떤 거예요? 리모트 객체죠. 리모트 객체는 딜리트 할 때 이 로컬에 있는, 자, EMP에 있는 얘 한번 봐볼게요. 라또 EMP에 있는 딜리트 한번 봐볼게요. 얘는 그냥 딜리트로 돼 있죠. 이 라또 EMP에 있는 EMP에서 딜리트 보면 얘는 그냥 딜리트해도 에러가 없어요.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외부 객체는 EMP 오버뷰에서 이 딜리트는 제가 이제 마이크로플로 호출가 끝났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마이크로플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서치에서 보면 익스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딜리트 익스터널 오브젝트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이브 익스터널 오브젝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같이 할 건데 자, 딜리트 익스터널 오브젝트 해가지고 이 딜리트에서 뭘 할 거냐면은 EMP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리프레싱 클라이언트 해주면은 내 화면에 있는 걸 딜리트를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세이브 하시고요. 자, 그리고 EMP 오버뷰에서 보면은 얘도 이제 뉴나 에디트에서 보면은 세이브 얘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7개나 있어요. 근데 이 관련된 에러를 살펴보면은 다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터널 오브젝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 세이브도 마찬가지로 세이브 체인지가 아니고 자, EMP BPT 뉴 에디트 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세이브 가셔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 마이크로 프로 해가지고 U 이렇게 하신 다음에 EMP 포함을 시켜서 MF 어, U 업데이트 세이브를 할게요. 세이브 MF 세이브 EMP 하고 EMP를 선택을 해줍니다. 하고 나면은 종전에 에러 인복이 있었던 게 다 없어지고 이 밑에 에러 카운트도 줄었죠. 자, 그래서 EMP 세이브 세이브 마이크로플로 세이브 EMP도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지금 뭐 힌트를 주면서 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세이브 익스터널 오브젝트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뭐를 EMP 있죠. 그리고 세이브하고 ye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러가 이렇게 4개로 줄었죠. 자, 그러니까 외부 객체에 대해서 이게 내가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든 SAP든 자, 내가 이제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할 권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세이브를 하려고 하면은 익스터널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개는 또 어디 있을까요? 밴드, 샌드, 샌드.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맞죠? 여기 보면은 샌드하고 딜리트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EMP를 했으니까 DEPT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DEPT 오버뷰에서 가서 보면은 딜리트 이제 다시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딜리트 대신에 포러 마이크로 플로에서 U하고 MF 딜리트 DEPT 하고 DEPT 포함해서 하나 보내고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버튼에서 go to 마이크로 플로
한 다음에 여기 EMP 있죠. 여기서 익스터널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리프레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BPT 오버뷰에서 뉴나 에디트에서 해당되는 페이지 가볼게요. 그럼 세이브에도 마찬가지로 에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세이브가 아니고 폴 마이크로프로 한 다음에 뉴하고 mf 세이브 BPT 이렇게 하고 쇼 하고 오케이 눌러주면 여기서도 샌드 익스터널 일단 더블 클릭하고 GPT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은 에러가 없이 이렇게 보이는 거를 하실 수 있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보면은 폰만 있죠. 여기다가 new 해가지고 어드민을 하나를 만들 거고요. 저는 new 어드민 밑에다가 이 어드민 선택하시고 서브 아이템에서 EMP, BPT, EMP를 하나를 만들 겁니다. 홈, 자, 내비게이션은 제가 우리가 메뉴를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메뉴에서 홈하고 어드민, 뉴 아이템에서 어드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어드민 선택한 다음에 뉴 서브 아이템에서 EMP, BPT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그냥 여기 있는 DPT 오버뷰 있죠. 이 하나 이렇게 갖다 끌어놔보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이제 메뉴에가 홈 있고 어드민 있고 이런 식으로 서브 메뉴 하나 이렇게 생긴 거를 할 수가 있어. 그 유서브 아이템은 뭐죠? 자, 여기 홈에서 뉴 아이템 하면은 밑에 어드민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어드민에서 뉴 서브 아이템을 하면은 얘를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어드민에서 이렇게 뉴 서브 아이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편하실 때 해주시면 돼요. 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수정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페이지를 호출할 건지 마이크로프로 호출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내가 보려고 하는 페이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BPT의 오버뷰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이제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5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수정한 게 많죠. 그래서 수정한 거를 세이브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러가 없어야 수행이 돼요. 한번 해보시고 이제 두 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서비스가 EMP하고 라트하고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DPT 나온 거 다 수정하셨어요? 수정하셨어요? 평안의 추가. 지금도 재미는 그렇죠.
물질성 엄청 방지를 많이 같이 집중해야 돼. 되는 거 같은데? 네. 아니야, 그래도 괜찮게 할게. 거기는 됐어. 정말? 괜찮지, 건물에서 하는 건데. 컴퓨터 좋은데. 이맛이 그래. 알겠어. 지금 학생 최근 사실 지금 일단 그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다시 오늘 마치 뭐그 지금 영양제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어머니는 아무거나 하나 뻔뻔하게 매뉴얼에 이거 다 없었는데 아니 왼쪽 프레임샷인데 나는 OS 경고 있으면 집에서 그 사람을 자,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EMP, DPT 해가지고 그 원격에 있는 서비스, 원격에 있는 데이터가 보여지나요? 보여지시는 분? 안 보이시는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면. 밑에 메뉴만 되는 거 같고. 그래요. 가서 메일을 받으 또안 되시는 분? 어떻게 안 되세요? 그 페이지가 메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 같아요. 나도 그렇게 보여? 지금 여기를 다른 걸로 지금 바꿔서 하고 예. 있는데 그 전에 요걸로 했었거든요. 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는 메뉴 중에 DPT 오버뷰 나 아, DPT. 네, 지금 커스텀 오버뷰 하셨으니까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뉴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메뉴를 만들어서 제가 하나만 해놓은 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오버뷰 페이지 하나를 여기다 임의대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더블 메뉴에다 어드민에서 이렇게 오버뷰 페이지 하면은 여기 있죠. 자, 얘가 그 자, 얘가 라또 페이지고 그리고 제가 보기 편하게 라또 페이지는 이 좌측 하단에다 갖다 놔 볼게요. 그리고 이 EMP DPT는 좌측 상단에 그리고 이 라토는 우측 하단에 이렇게 갖다 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얘에 대해서 뷰 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라토 관련된 거에서 다시 EMP, DPT, REST API 서비스 한 거 있죠. 얘는 몇 개, 5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서울로 돼 있는 거를 서울 경기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자기 데이터 자기가 수정하는 거죠. 얘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DPT에 보면은 서울, 경기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바꾸는 거예요? 나토에서 ELP DPT를 바꾸는 거잖아요. 세이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브를 하는데 이 페이지가 안 닫혀요. 그렇죠? 이거는 클로즈 페이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캔슬하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이브 하면은 여기 서울, 경기,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얘는 제가 아직 리프레시를 안 했는데 이렇게 다시 PPT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CRUD,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팅 관련된 권한이 있어서 얘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뉴 한번 해볼게요. PPT 뉴 해가지고 D네임은 이제 뭐랄까요? 인사부 하고 컴퓨터 네임은 60 하고 얘는 부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 이거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